안녕하세요. 월급쟁이 단타꾼입니다. 2021년 1월 4일 매매일지 공개해 드립니다. 오늘은 종목을 여전히 많이 매매를 했는데 그래도 작지 않은 수익으로 마감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익을 많이 준 건 필룩스 상따가 좀 많이 주긴 했는데 셀트리온 제가 어저께 이야기 드린 것처럼 두들겨 맞긴 했었습니다. 그래도 상따가 10% 수익이 크기 때문에 다 상세하고 장막판에도 또 조금 벌어가지고 수익을 냈습니다. 제가 매매일지를 보여드리기 전에 제가 요즘에 이번 주만 해도 박셀바이오 시가 12% 개파락 두들겨 맞고 어저께 시테리온 요것도 10에서 7%까지 빠지는 것도 맞고 이번 달에 계속 두들겨 맞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변 손익을 보여드리면 하루 빼고는 다 벌고 있거든요. 크게 나쁘지 않게. 그래서 이번 달도 지금 한 200만원 정도 인출을 하고 있긴 한데 어떻게 이렇게 계속 털리는데, 그리고 저는 장중 매매도 하지 않고 종가 매매만 하는데 하루에 한 2-30분 정도만 하는데 계속 수익을 유지할 수 있느냐, 그 비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드릴까 합니다. 뭐 다른 게 없죠. 누구나 언제나 누누이 평소에도 많이 말해 드렸던 결국에는 비중 조절이거든요. 비중 조절. 첫 번째는 뭐니 해도 비중 조절입니다. 비중 조절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많이 생각을 하실 수 있을 텐데, 다들 보통 큰 돈 벌려고 많이 들어가거나 뭐 1-200만원 정도는 얼마 안 되니까 몰빵으로 들어가거나 그런 식으로 많이 하시죠. 그런데 주식으로 돈을 버는 분들의 경향을 제가 많이 보면, 제가 예전에 공부할 때 많이 봤던 수급 단타왕 같은 경우에도 원금의 두세 배를 풀 베팅을 하고요. 요즘 유명하신 불개미 님도 원금 100% 이상을 풀 베팅을 하시죠. 그런 스타일로 돈을 버시는 분들이 있고, 아니면 저처럼 분할을 많이 해가지고 기계적인 매매를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고, 이쪽은 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정적으로 꾸준히 수익을 내는, 큰 수익은 못 내죠. 뭐 순위권에 든다거나 그러진 않지만 매일매일 꾸준히 수익을 내는 스타일로 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다들 착각하시는 경우가 많으신데, 수급단타항이나 불개미님이나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이유는 통장에 이미 수십억이 있어요. 통장에 이미 수십억이 있고 계좌에는 4억에서 5억 정도 넣어놓고 하시니까 그 돈을 다 넣어도 전체 계좌의 일부분으로 매매를 하시는 거거든요. 저희가 느끼는 다 잃으면 안 되는 돈으로 하는 마인드랑은 많이 다른 거죠. 그래서 버틸 수도 있고 매매를 좀 어느 정도 마인드를 유지하면서 하실 수 있는 거고, 저처럼 이제 가진 돈으로 다 주식을 하고 있고 아직 모은 돈이 별로 없으면 최대한 리스크를 관리하기에는 분할, 비중 분할이 중요하다. 그것이 이제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이고, 분할할 때에도 그냥 뭐 어떤 거는 100만원, 어떤 거는 200만원, 좀 갈 것 같은 건 300만원, 뭐 대형주는 500만원 이런 식으로 분할을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모든 종목 동비중으로 들어갑니다. 잡주든 대형주든 완전 갈 것 같은 거든 약간 불안한 것이든 항상 똑같이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노리는 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손익비예요. 손익비. 항상 같은 걸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짧게 손절해주고 좀 크게 물리는 것도 바로바로 잘라주기만 하면은, 이런 식으로 필립스나 이런 것처럼 10%씩 먹어주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무조건 크게 먹어주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5%든 10%든 박셀바이오 10%든 잘라줘도 이렇게 먹어주면 다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중과 손절에 대한 손익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작은 돈으로 하시면 뭐 몰빵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고, 근데 전체 내가 잃으면 안 되는 돈으로 하신다면 비중을 분할하셔가지고 리스크 관리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물론 잃은 날에 뇌동매매를 하시면 안 되고, 저처럼 원칙을 지켜가지고 종배면 종배로 끝까지 돈을 벌고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매매일지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이렇게 종목이 많아도 저는 대부분 9시 정각에 시장가 매도를 하니까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삼성전기도 보면 이렇게 하나씩 지켜보면 어저께 들어갔다가 시초가에 팔았고, 시초가에 좀 더 갔는데 이거는 제가 못 기다렸죠. 왜냐면 하나만 집중을 했었거든요. 오늘 셀트리온 제약 탈출하는 데 집중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바로 다 팔았습니다. 이거 보시면 얘도 분할로 들어가서, 위로 아치는 분할로 들어간다고 했죠. 들어가서 바로 시초가에 팔았고, 그 다음에 필룩스가 제가 요거
시초가 요때 들어가가지고 얘는 상 간다 생각하고, 얘 상을 간다고 생각한 이유가 뭐냐 하면 저는 먹을 자리로 본 거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만큼 먹을 자리가 있었죠. 딱 먹을 자리만큼 올라갔죠. 먹을 자리가 있고 첫 상승이고 프로그램 매수세고,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상한가를 먹고 나왔습니다. 10% 먹고. 근데 마지막에 기어 들어갔다가 손절을 했죠. 시간에서 한 1, 2% 손절을 했는데 결국에는 4% 다시 본전 이상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시간에 막타임 6시까지는. 근데 뭐 불안하니까 바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필룩스도 먹었고, 신한주주도 시초가에 바로 털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좀 올라가지 않는 기회가 없었죠.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 제약, 나머지는 다 한마디로 9시 정각에 팔고, 셀트리온 제약을 집중을 했는데 집중을 해가지고 나쁘지 않게 손절을 했어요. 여기서 시작한 거죠. 이게 빨간 양봉이니까 이만큼 빠져가지고 마이너스 5.8%에서 시작했는데 첫 반등 쪼라락 올라올 때 바로 팔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거의 이만큼 한 2, 3% 정도의 이익을 보고 팔았습니다. 이익이라기보다는 덜 두들겨 맞고 판 거죠. 그래가지고 마이너스 7% 두들겨 맞을 걸 한 4%만 맞고 끝났습니다. 진입부터 좀 불안하긴 했는데 시간에 엄청 안 좋았다가 요때 안 던졌으면 첫 반등이 제일 고점이었죠. 그래서 손절은 꼭 거의 초반에 첫 반등에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반등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잘 없고요. 지금 얘는 재료 소멸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첫 반등에서 잘 자르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들어간 것도 거의 다 익절하고 나왔는데 박셀바이오, 대망의 박셀바이오 들어가가지고 복수 좀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서 있나? 이렇게 딱 들어가서 원래는 여기서 잡으려고 했거든요. 19만 얼마에. 근데 여기서 잡으려고 했는데 약간 용기가 부족해서, 아직 3시 이전이기도 하고 좀 불안해가지고 무서워서 못 잡고 한번 올라가는 거 지켜봤는데 훅 빠지다가 지지하는 모습 보여줄 때 들어가가지고 낼름 먹고 나왔습니다. 여기 동시호가 때까지도 안 먹고 시간에서 더 오를 때 한 20만 8천 원? 네, 여기 있죠? 20만 8천 원. 여기 위에서 팔았습니다. 이만큼을 먹었어요. 그래서 거의 5% 정도 수익을 냈습니다. 그래서 필룩스 10%에 박셀바이오 5% 이런 식으로 먹어주면 셀트리온 제약이나 뭐 박셀바이오 10%나 그런 거 한 대씩 맞아줘도 수익으로 끝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박셀바이오 마감했고, 나인테크도 분할로 들어가서 시간에서 올라줄 때 수익 내고 나왔습니다. 얘도 정말 좋죠. 상승을 시작하는 상승 초입이죠. 전고점을 뚫으려고 하는. 그래서 예쁘게 먹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딴 거는 없네요. 필룩스를 마지막에 쭈쭈 맞고 시외에서 나왔다는 거, 그거밖에 없고, 이제 이렇게 해서 오늘 수익 이 정도 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도 뭐 그렇게 무난하게 많이 못 벌고 있긴 한데 좀 장이 반응이 없으니까 그래도 뭐 크게 잃지 않고 가고 있다는 거, 제가 두들겨 맞을 거, 밟을 거, 지뢰나 똥이나 다 밟고 당기면서도 잃지 않고 있다는 거, 이기에는 비중 조절과 뇌동 매매를 하지 않는 것과 원칙대로 계속 매매를 꾸준히 한다는 거, 그것이 좀 중요한 요소였던 것 같습니다. 다들 좀 상승장 같지만 상승장 같지 않은 이런 좀 불안한 장세에 다들 잘 버티시고, 뭐 계속 올라가니까 스윙으로 해볼까 이런 마인드 가지시다가 그런 마음 먹을 때부터 하락장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조심하셔가지고 매매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